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우리 학생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무래도 가족들이랑 새해 소원도 빌고 즐거운 시간 보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음 달이면 새학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들도 짰을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조언 같은 거 해주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설 둘째 날 연휴에 학교에 이제 자습실에 한번 가봤더니 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막 공부하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초심을 잃지 않고 네. 그 힘을 끝까지 이어가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초심 잃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정현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새학년이 돼서 가장 먼저 치르게 되는 시험이 아마 3월 모의고사가 될 가능성이 클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3월 학력평가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학력평가 첫 번째 봤던 시험이 뭐 수능까지 간다 그런 말도 있긴 하지만 네. 사실은 제가 작년에 그 성적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3월, 6월, 9월 실제 수능까지 해봤더니 사실은 이제 재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이 더 떨어집니다. 근데 3월 모의평가 성적을 뭐 꼭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신의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등학교 1, 2학년들도 이제 3월 10일 날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종원 선생님께서 우리 1,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도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월 모의고사는 이제 처음 치르는 시험이다 보니까요. 사실은 방학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교육과정 출제 범위로 되어 있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학교의 첫인상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2학년 학생들은 겨울방학을 내가 얼마나 충실히 보냈고 또 이 성적을 통해서 1년간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울지를 고민해 보는 기회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짜 정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수능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봤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네요. 예,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도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무역 사무원을 희망하는 고1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3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4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무역, 봉사, 농어촌입니다. 희망대학은 경희대 무역학과 고른기회 전형 1, 농어촌 학생 전형, 단국대 무역학과 농어촌 학생 전형,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농어촌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무역사무원이 꿈인 예비 고2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줬는데요. 꼭 합격하고 싶어요. 이렇게 올려줬어요, 글을. 상담을 네. 신청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글을 올려보게
있어요. 학교 선생님도 믿고 추천해주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 상담은요, 이정현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예, 우리 학생은 이제 농어촌 전형을 이제 네. 희망하는 그런 학생인데요. 이정현 선생님, 네. 본격적인 상담이 앞서서 우리 학생의 특징과 네.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무역사무원을 희망한다고 했거든요. 무역사무원 그러니까 사실은 전 그 작년인가요? 어떤 미생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치열한 그런 무역하는 그런 걸 봤는데요. 그리고 농어촌 학생이다라는 점, 네. 돋보이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독서도 상당히 많이 했던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이 대입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예. 정시와 수시 경쟁력도 한번 따져주실까요? 예, 제가 화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현재까지 준비사항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제가 수시를 90으로 보고 정시를 10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예, 수시를 이제 무려 90, 상당히 네. 이제 무게 있게 압도적으로 수시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 평가 이유와 고려할 점에 대해서도 좀 조언해 주시죠. 아무래도 그 우리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그 특수 환경, 즉 농어촌 지역이라는 부분들을 그런 것을 고려해봤을 때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에 따라서 물론 정시에서도 선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학생의 학력평가 그 성적을 고려해볼 때 수시 전형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수시를 6회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혹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라도 정시는 조금 아무래도 아직 시간적 여유가 좀 많잖아요. 1학년 이제 마친 상태이니까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정시도 포기하지 않고 차분하게 어떤 기초를 다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수시에서 우리 학생이 준비하는 어떤 그 부분이 대부분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그런데 서류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류 평가라는 것이 학교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 어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그 비교과 활동, 즉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좀 많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 그리고 외국어 교과 성적 관련 활동도 성적 향상을 위해서도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정시에서는 이제 모든 영역이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성적을 보니까 국어하고 영어 성적이 좀 더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 영역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시에서 조금 더 향상해야 될 과목들도 짚어주셨는데 선생님, 그럼 성적을 살펴볼게요. 먼저 네. 모의고사 성적부터 볼까요? 예, 네, 제가 모의고사 성적 한번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모의고사 성적을 좀 보면요, 국어가 4등급이고요, 수학이 3등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이 응시하게 될 그런 대학 수학능력 시험, 즉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요, 영어 영역 성적이 원점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절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인 경우에 1등급이고요. 10점 단위로 해서 등급을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준 점수라든가 백분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등급만 제공되는 원점수 대비 이제 등급만 제공해주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시험에서는 영어 영역의 등급이 나오지 않았고요. 한국사 5등급이고요. 생활과 윤리 5등급, 일반사에도 5등급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아마 작년 6월과 그리고 작년 11월을 좀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뭐 변함없이 4등급을 받았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역시 5등급을 유지를 했었고요. 지난 그 6월과 11월 모의평가 성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대충 거기였던 것 같은데 한 평균 4등급의 성적을 4등급의 성적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학생부 성적을 살펴볼게요. 먼저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그 1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요, 점수가 제가 좀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수학이 3.5등급이고요, 국어가 4등급, 사회가 4.8등급, 영어가 5등급이고 평균 4.3등급입니다.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그 교과가 수학인데요. 평균 3.5등급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약 4등급 정도의 성적을 받았으나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장래 희망을 고려해 볼 때, 즉 무역사무원이라는 그 장래 희망을 고려해 볼 때 영어 교과의 성적이 좀 더 향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우리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이 아무래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류를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점을 좀 더 고려해 보면
3학년 1학기까지의 어떤 그 현재 성적이 점점 상승되는 그 상승 곡선을 좀 보여준다면 아무래도 서류 평가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모든 교과목의 내신 성적을 아무래도 좀씩 지금보다는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학생 이제 예비 고2이기 때문에 예. 한 학년, 예, 그러니까 한 두 학년만 학기 했어요. 성적밖에 없겠지만 예. 그래도 학기별 추이를 살펴볼까요? 예, 예. 아무래도 뭐 성적이 좀 더 학기가 많이 진행됐으면 좀 더 비교하기가 좋을 텐데 일단 화면 보면서 제가 좀 성적 추이를 좀 보도록 할게요.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보면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1학년 1학기에 3등급을 받았던 그 수학이 2학기에는 4등급으로 좀 떨어졌다는 점, 그 점이 약간 안타깝긴 한데 나머지 부분은 뭐 다 1학기와 2학기가 동률 똑같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비교과 활동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정현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지금 몇 가지 이제 구름과 맑음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예. 비교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예. 주시죠. 제가 화면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 부분에서 특히 이제 그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요, 독서 활동입니다. 1년, 즉 1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만 보니까 지금 30건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금 2월 말까지니까 기간이 더 남았어요. 더 기록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고요. 특히나 그 전공을 포함해 가지고 그 다양한 독서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그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도 역시 굉장히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세를 임해 가지고 건전한 그런 학교 생활을 했다고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우리 학생한테 하나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그 수상 경력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자율 활동하고 진로 활동은 교내에서 진행된 것 외에는 활동이 없는데 혹시 2학년 올라가 가지고 해보고 싶은 그런 활동이 뭐 다른 게 있나요? 그 유네스코라고 예. 저희 학교가 유네스코 학교거든요. 네. 그래서 유네스코 동아리가 되게 유명하고 활동이 많은데 거기 몇 명 뽑질 않아서 네. 될 수 있으면 거기 지원해볼 생각이 있어요.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무역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 활동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동아리 활동도 좀 그렇지만 진로도 연결된 그런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이제 성적과 비교가 살펴봤는데요. 조금 보충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 대학을 세 예. 군데를 줬잖아요. 예,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의 그 희망대학을 제가 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그 일지망으로 하는 데가 경희대 무역학과 고른계 원 전형인데요. 그 안에 농어촌 학생 전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즉 2지망으로 하는 데가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즉 농어촌 학생 전형이 있고요. 마지막 3지망이 동국대학 국제통상학부 역시 농어촌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그런 대학은 1지망인 경희대 무역학과 고른계 원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 제가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이제 가장 주목해야만 할 전형으로서 경희대 무역학과를 지금 지목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지금 그 화면을 제가 좀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아무래도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그 준비 사항을 봤을 때 경희대 무역학과 고른계 원 전형에 대해서 보면 교과 준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별점 제가 3개를 줬고요. 비교과 준비도도 별점 3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수능 체제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능은요. 네.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 경희대 무역학과 고른기회 전형 1의 그 네.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2018학년도 수능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네. 2018학년도 전형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치르는 2017학년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경희대는 그 약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고른계 원 전형이요. 보통은 다른 대학들은 정원 내에서 뽑는 게 아니고 정원 외에서 거의 다 뽑습니다. 근데 경희대학교는 정원 내에서도 50명을 뽑고요. 정원 외에서도 116명을 뽑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고 있는 학과가 이제 무역학과인데 3명을 이제 뽑고요. 작년에도 역시 3명을 선발했었습니다. 2년간 경쟁률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9.67대 1이었고요. 그다음에 2015학년도 즉 재작년에는 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형 방법으로는요.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하고 그다음에 인성 면접 30%를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농어촌 전형이다 보니까 농어촌 전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원 자격 중에 2015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입니다. 또는 졸업자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무생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걸로 판단이 되고요. 평가 방법을 좀 살펴보면 서류평가에서는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것이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근데 그 교사 추천서는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이 경희대학교 정도를 지원할 정도로 한다면 교사 추천서도 같이 받아가지고 제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면접은요, 인성면접으로 진행되는데 약 10분 내외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당연히 수능 최저는 없고요. 작년도는 아직 결과가 없는데 지난번에 그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15학년도 고른계 원 정경대학이 그 무역학과가 이제 정경대학 안에 속해 있어요. 근데 정경대학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 등급을 봤더니 2.14 등급이나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부족하죠. 아직은 그런 점이 약간 좀 아쉽긴 해요. 아직은요. 그리고 추가 합격 인원도 6명이나 됐다는 점.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이 중복 합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결국은 다른 데로 또 갔을 수도 있다라는 건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잠깐 살펴보면 수능 최저가 없다는 점이 상당히 우리 학생한테는 좋은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학생부 교과 성적을 다행히도 물론 2.14 등급이라고 나왔지만 정성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량으로 꼭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류평가에서는 교내에서 비교과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전공 적합성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앞으로 남은 1년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그 기간 동안 어떤 비교과 활동에서의 전공 적합성을 고려한 그런 활동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쩌면 보면 우리 학생이 앞으로 남은 학기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추천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선생님, 우리 학생이 농어촌 전형을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대학이 또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농어촌 전형은 사실 거기서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보면 우선 제가 그 명지대학교하고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각각 농어촌 전형을 제가 추천을 할 텐데요. 제가 명지대학교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입니다. 여기는 정원외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모집 인원이 제가 다른 대학도 쭉 살펴봤는데 다른 대학은 보통 2명 내지 3명인데요. 이 명지대학교는 6명을 선발합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2년간 경쟁률을 보니까요. 특히 그 작년 같은 경우는 4.17대 1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물론 재작년에는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원 자격이 대신 좀 많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경희대 같은 경우 2015년 졸업생 또는 졸업자 그랬는데요. 여기 같은 그 명지대 같은 경우는 2012년 1월 이후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지원 풀은 좀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재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한 전형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 당연히 서류평가, 서류 100으로 평가합니다. 서류 100%, 단계별 전형을 하지 않고요.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자격 증빙 서류이기 때문에 이 자격 증빙 서류는 아무래도 농어촌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2015학년도 재작년 거 최종 그 합격자들의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등급이 2.6등급이에요. 역시 등급이 만만치 않습니다. 추가 합격 인원은 4명이었는데요. 사실 6명 뽑는데 추가 합격이 또 4명 됐다는 얘기는 합치면 1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작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4대1 정도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한 2대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도전 가능성은 당연히 우리 학생한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수능 최저 없다는 점은 정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6명을 뽑는다는 점 그리고 전년도 그 최종 그 등록자 평균 내신 등급은 물론 부족하지만 역시 서류평가에서
아직 우리 학생이 많은 것을 1년 반 동안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까지 살펴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연락을 주면 마음이 참 좋아요. 그만큼 가능성이 더 예. 있고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은 지금 어떻게든 수시에서 결론을 내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학생부 로드맵,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을 좀 세워주시면 우리 학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과랑 비교과 다 살펴볼까요? 예, 제가 그 학생부 로드맵을 제가 교과하고 비교과로 나눠서 한번 짜봤는데요. 먼저 교과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적이 저는 급상승하면서 올라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목표를 정해놓고 아무래도 2학년 올라가게 되면 계열도 서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잘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경희대 무역학과를 희망한다면 아까 그 실제 그 결과도 봤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3등급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3등급 정도만 돼도 4등급에서 1학년 때 3등급으로 올라가고 또 3학년 1학기 때 좀 더 올라간다면 그렇게 조금씩 계단 단계를 밟아가면서 성적이 향상된다면 솔직히 말해 대학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러한 그 부분을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2학년 때는 3등급을 목표로 잡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3학년 때까지는 2.5등급 정도까지 이렇게 당겨줄 수 있기를 좀 바라보고요. 두 번째는 비교과 영역인데요. 비교과 영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무역학과를 우리 학생이 준비를 한다면 당연히 이제 수상실적에서 특히 수상실적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교과 수상이 있으면 좋은데 물론 영어나 이제 국어 같은 것이 아무래도 인문 계열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 학생은 글쓰기라든가 또는 뭐 토론이라든가 또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독서와 관련 그런 수상을 한다면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자율 활동은 스터디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이 이제 특히 스터디 활동 공부보다는 독서를 많이 하니까 독서 토론과 관련된 그런 스터디 활동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본인이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동아리 활동인데요. 아까 잠깐 우리 학생이 유네스코도 얘기했지만 외국어 관련 그런 자율 동아리도 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지금 1학년 때 보니까 우리 학생이 어떤 그 체육 관련, 운동 관련 그 자율 동아리를 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어 관련 꼭 영어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외국어가 영어 아닌 뭐 중국어라든가 일본어 관련 그런 외국어 관련 자율 동아리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봉사나 진로나 독서는 지금 제가 좀 약간 좋은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공공시설 활동에서 계속 봉사 활동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진로도 이제 좀 되도록이면 진로도 이제 진로 활동에서는 실제로 그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무역학과에 어떤 다니고 있는 그런 선배가 있다면 멘토링제를 좀 멘토멘티링제를 활용해가지고 그 진로 코칭을 한번 받아봤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선배들한테 그런 지도를 받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신이 어떤 가야 될 길이 확실하게 또 정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진로 활동은 좀 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독서 활동은 풍부하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독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우리 한 학생 단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상담 들어봤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저 그 정시가 네, 좀 궁금한데 어떤 점이 궁금한 거죠? 정시에서? 그 농어촌 정시랑 그냥 정시랑 되게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 그 농어촌 전형 정시하고 그다음에 그 실제 그 일반 전형 정시를 말하는 거죠. 네. 사실은 그 지금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은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해요. 수능 위주로. 물론 이제 그 농어촌 전형 지역 중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학 중에서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같이 곁들인 그러한 그 농어촌 정시 전형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을 제가 찾아봤더니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로 봐요. 그래서 수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시까지 가지 않고 이왕이면 수시에서 우리 학생이 합격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학생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다행입니다. 우리 학생 자세한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고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너무 많지는 않죠, 또?
그래도 뭐 다음에 한 번 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그쵸. 시간은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남은 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